자녀를 갖다가 볼모로 삼고 협박을 한 거예요. 당신 자아 비판하시오. 그것도 한 번 하니까 그거 좀 안 되겠는데 딸도 공모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하시오. 안 하니까 기소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사람에 대해서 치졸한 인격살이를 갖다가 예. 두 번, 세 번 한 거다. 조민 씨가 인플루언서 맞습니다. 28만 명 구독자면요. 유튜브 세계에서는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직업적 인플루언서가 된 거라고 보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거예요. 같은 날 아버지는 나를 남영동 남산대로 가서 고문하시오라고 하고 딸은 거기서 비슷한 시기에 먹방하는 게 이게 과연 이 불일치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 간극과 괴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이제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 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리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진짜 페페로니 맛이 나는데? 그리고 치즈 맛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검찰에서는 조민 씨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 검찰의 판단이 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은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라리 검찰이 정말 조민 씨가 공범이랄지 그런 혐의가 있다면 그냥 기소하면 됐습니다. 근데 대놓고 뭘 했습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 아버지죠. 정경심 전 교수 어머니 그분들의 반성 무슨 사과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조국 전 장관도 입장을 냈지요. 반성의 입장을 냈는데 그게 마치 부족하다 하면서 조민 씨를 또 기소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그렇게까지 검찰이 여론몰이를 하고 조 전 장관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인격을 갖고 계시고. 한데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딸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기소됐을 때 그때 4년 전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다가 지금 다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에서 나오는 게 그 제목이나 타이틀로 그런 게 나옵니다.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모욕 다 주고 반성 안 했다는 핑계 잡아가지고 공소권 남발한 거다. 저는 그런 지적들이나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는 그렇게 하면서 정유라 씨 따지죠. 기소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이 이런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좀 해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김용남 의원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미수 대변인께서 검찰이 이제 부모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의 어떤 반성의 태도, 강도를 보고 딸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약간 이제 이런 뉘앙스로 했고 그에 상응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부모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이제 이런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국 전 장관의 자성과 반성이 정말 부족했기 때문에 조민 씨를 기소한 건지 아니면 검찰이 기소장에 밝힌 대로 이게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이 범죄 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부모로서의 잘못을 얼마나 자성하든지 성찰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조민 씨는 기소를 할 작정이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자아 성찰이 부족해서 자성이 부족해서 기소한 거냐 아니면 검찰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기소하기로 작정하고 기소를 한 것이냐. 두 단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조민 씨에 대한 기소가 맞느냐 아니면 적당했느냐. 이거는 조민 씨에 대한 기소는 법률적으로나 증거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시 비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를 기소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입시의 당사자인 학생들은 기소를 안 하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숙명여고 쌍둥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건 이제 빼낸 시험지를 미리 보고 직접 그 시험을 친 학생들이 사실상 주도적 내지는 뭐 역할 분담을 상당히 했다라는 판단하에 기소가 됐습니다만 조민 씨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게 대학 입시 비리가 아니고 대학원 입시 비리잖아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전원 입시 비리이기 때문에 이미 성년이 된 한참 이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에 대한 어떤 그 당부당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왜 이 시점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의 이번 처분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이미 오래전에 기소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지가 3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범인 조민 씨도 그때 같이 기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건, 조민 씨에 대한 사건은 뭐 기소, 불기소 처분을 안 하고 4년 가까이 미뤄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으니까 이 시점에서 기소를 했는데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 기소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증거 확보가 됐으면 그 시점에 결정을 했어야죠. 그리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서 뭐 부모의 반성 여부를 보겠다. 제가 보기엔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멘트입니다. 검찰이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예.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가 법률적으로 잘못된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렇게 장애가 없는 기소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서 빨리 해야 될 기소를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끈 이유가 뭘까? 네. 조국 전 장관을 계속 괴롭히기 위해서? 아니면 뭐 정치적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왜 정말 왜 그러면 검찰은 그거를 늦춘 거예요? 글쎄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이 괴롭힌다고 뭐 검찰이 이익을 볼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 한 방에 세게 매를 때리는 것보다는 조금씩 계속 때리는 거죠. 뭐 3년,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그렇게 기소를 늦췄다고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그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그런 드리는 측면도 없잖아요. 거예요. 있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 물론 예. 문재인 정부 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잘못된 그 결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수사권과 관련해서 추진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던 부서를 해체해 버린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검찰권은 불편부당하게 행사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예. 법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기적으로도 예. 적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소시효를 며칠 안 앞두고 갑자기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렇게 기소할 바에는 차라리 3년 전에 기소하는 게 맞지 더 않았나라는 깔끔했었다. 오해도 안 사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 딸 조민 씨 기소가 나오자 SNS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군사 정권 시절에 이제 남산 안기부라든지 남영동 이제 고문 많이 있었죠. 민주 이제 투사들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딸을 조민 씨를 기소한 이유가 자기가 미워서 조국 전 장관이 미워서 딸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가 막판에까지도 괴롭히다가 막판에 기소했다. 이렇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믿는 이 태도는 맞는 거예요? 저는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소위 검찰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맨 앞에서 부르짖은 사람들은 검찰에 의해서 비극적인 인격살인을 당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검찰 개혁을 외쳤던 분 중에 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검사와의 대화. 그 이후에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예. 그 과정을 보면 인격살인이 있었어요.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그 인격살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그래서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피해 의식이나 또는 어떤 악감정들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사실은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 되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쪽 진영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거기 앞에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아까 김용남 의원도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국 전 장관 부부도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몇 번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정을 보십시오. 자녀를 갖다가 볼모로 삼고 협박을 한 거예요. 당신 자아 비판하시오. 그것도 한 번 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딸도 공모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하시오. 안 하니까 기소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사람에 대해서 치졸한 인격살인을 갖다가 예. 2번, 3번 한 거다. 다시는 검찰 개혁 이 땅에서 부르짖는 사람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은데 검사는 기소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인격살인하고 모욕 주고 20년 전에 있었잖아요.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는 검찰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니냐. 네, 한편 지금 소설가 김훈 씨가요, 신문사에 글을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서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김훈 씨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극렬 지지층 분들이 이 김훈 선생이 이제 소설가로서 지난번에 하얼빈이나 소설 썼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거 읽어보는 책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열광을 했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딱 2문장을 쓴 겁니다. 뭐 내 새끼 지상주의란 말은 내 자식 제일주의 정도로 환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내 자식을 최고로 치는 부모의 과도한 열정과 욕망이 이렇게 삐뚤어진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굉장히 좀 장애가 되고 있고 극복해야 될 문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훈 씨가 뭘 사실을 왜곡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과도한 표현한 것도 없고 2문장에 걸쳐서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가 이걸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마치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무슨 그 독재 정권에 부역했다는 식으로 이걸 몰아가고 책을 불사르고 저는 과거 생각이 나요. 이문열 씨가 있었을 때 이문열 씨의 영주에 있는 그 서원에 가가지고 그 책을 다 불살라버리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판 분석행위란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김훈 선생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 저는 그래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좀 읽을 만한 그런 방향으로 책을 쓰고 또 이분이 여러 가지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진보적인 의견을 많이 냈어요. 우리 사회가 안전망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마치 여기에 대해서 2문장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마치 이제 뭐 부역 언론을 대하듯 이렇게 대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훈 선생은 창작자, 소설가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면 될 문제인데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홍위병이 들고 일어나듯이 이렇게 과도하게 대응하는 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층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공감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이 일각의 반응이 너무나 경직돼 있어요. 내용 읽어보시면 이분들은 뭐 개딸들이라고 뭐 일각에서 그분들이에요? 그렇게 온라인에서 예. 극단적인 분들이 있는데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의 공교육이 무너진 공교육, 지난번 서희초 사태로 인해서 이 교권이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분노하는 시위를 했는데 이 김 선생이 그 시위를 가가지고 보면서 느낀 점을 서술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내 새끼 지상주의가 이 공교육을 갖다가 더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정도의 언급이었습니다. 뭐 이거야 조국 장관, 전 장관 부부도 자녀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했다라고 분명히 사과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현 정권에 부역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소위 말해서 그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는 거 아니냐. 전체적인 맥락은 공교육을 갖다가 다시 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취지에 일각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 정부 흐름이 소위 정부와 야당 간에 이 진영 대결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진영 대결에서 어느 편을 서지 않으면은 마치 상대방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인 대립이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의 커다란 사회 갈등으로 되는 그런 단면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일부 또 그 지지자들의 의견이지 이게 민주당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이 내용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훈 씨를 언론사에서 같이 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아마 저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우리 MBN도 그렇고 방송 출연하거나 제가 논평을 내거나 하면은 그 논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거나 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 SNS에다가 제가 차마 읽기도 힘들 정도의 이렇게 욕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크게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장할 권리가 있으면 비판할 권리들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을 제거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했다는 큰 일을 잘못을 한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우리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셨어요. 김영호 장관이. 그분 그렇게 주장했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합니다. 예. 대통령 개의치 않고 시켜버렸어요. 저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주장할 만한 내놓을 만한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비판은 그 역시 또 수용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유해를 가하겠다든지 아니면 스토킹처럼 찾아다니면서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받고 수사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든 뭐 김훈 씨 정도 되면 되게 유명하신 소설가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극우적 시각을 가진 분들 내놓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거 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 국민들 이런 극우적 생각하니까 우리 국민은 아니다?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통합할 수 있고 하나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더욱더 참 정치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 다양한 비판들이 좀 수용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럼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김훈 씨가 쓴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잖아요,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적 고뇌를. 예. 그러니까 국민 당시에 우리 이 백성은 이순신 장군을 영웅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치 권력을 진 선조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그 속에서 이 겪는 인간적 고뇌를 이 김훈 씨가 아주 잘 그려냈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양쪽으로부터 한쪽에서는 응원을 한쪽에서는 아주 이제 모욕적인 그런 표현들을 듣는 처지에 놓여 있네요. 네, 이렇게 본인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서 조민 씨는 반응이 오히려 올 게 왔다라는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수긍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소된 다음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하나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기소된 이후에도 SNS 활동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저는 SNS 활동 계속하는 거는 뭐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 시점에서 포테이토칩 신상품 방송을 하는 게 약간 전 조금 좀 의아합니다. 이제 본인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아니 뭐 다른 얘기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근데 왜 과자 신상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의 자유니까 뭐 저게 뭐 비판받을 지점은 전혀 아니죠.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유튜브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직업적 그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각종 SNS를 크리에이터라 부르죠. 통해서 유튜브, 요새 PPL이라고 하죠. 예. 그 상품 광고 사실상의 상품 좀 선전도 하고 소개도 하고 자기의 체험담 같은 것도 올리면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근데 저런 면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조금 비판을 받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모에 대한 재판 이후에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거나 아니면 스스로 떳떳하다, 뭐 의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오히려 멘트가 많은 국민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를 올렸고 그게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는 검찰권 행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시기적으로는 부적절했다. 법률적 장애가 없어진 시점에는 기소 결정을 바로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주 그 적은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민 씨 이제 30대, 제가 알기로는 30대 초반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일면 너무 해맑거나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뭐랄까요, 뭐 멘탈가? 철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활동을 이어가는 게 하여튼 기성세대로서는 조금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기성세대인 우리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없어요? 이건 논평할 만한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뭐 본인이 과자를 먹든 과자 선전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든 뭐 그건 개인적인 영역인데 이걸 왜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뭐 철면피다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반성하지 못한다. 자꾸 이제 그런 의미 해석을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민 씨가 울고 있는 영상을 올려도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비판할 겁니다. 과자 영상을 올려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저렇게까지 왜 엉엉 울지 않아? 아니면 왜 소리가 안 나고 울고 있어? 그렇게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민 씨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책임을 지고 지금 하기도 반납을 했고 담담히 또 기소에 대해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가 뭐 공중파도 아니고 본인의 개인 채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들 물론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저런 것까지 이제 뭐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또 옹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만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왜 지금 조민 씨를 이런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물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3, 4년 전에 하지 않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가져서까지 왜 검찰이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의 검찰은 참 미안합니다만은 뒤처리 전담반처럼 그냥 정권의 위기가 닥치거나 수해 참사를 할지 이번에 잼버리 엉망진창 사태가 터지고 그러면 뭔가를 돌리기 위한 계속적인 뭔 일을 합니다. 뭐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든지 또 이렇게 조민 씨,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인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딱 있거든요. 거기에 또 여론도 좀 다른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저는 검찰이 여러 차례 지적도 했습니다만 정치나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수사 잘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시고 재판 가고 왜 검찰 고위관계자가 기자들하고 티타임을 합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었어요. 지금도 티타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피의사실 공포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해요, 기자들한테. 기사를 쓰도록.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제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 이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걸 김영남 의원께서 비판하셨으니까 저는 그 받아들이면 될 일인데 마치 이 문제까지 무슨 뭐 조국 전 교수와 지금 조민 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사 결과 나오고 지금 기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지금 뭐 또 이 수혜 문제를 덮기 위해서 한 것처럼 너무 과대 해석하시는 거는 그것도 음모론에 대한 좀 생각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검찰권을 자꾸 이렇게 뒤처리하듯이 남용하느냐 지적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검찰이 이렇게 나섰다는 얘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조금 과도한 그 음모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도 뭐 조민 씨가 인플루언서 맞습니다. 28만 명 구독자면요. 유튜브 세계에서는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직업적 인플루언서가 된 거라고 보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같은 날 아버지는 나를 남영동 남산대로 가서 고문하시오라고 하고 딸은 거기서 비슷한 시기에 먹방하는 게 이게 과연 이 불일치는 뭘로 설명할 겁니까? 이 간극과 괴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딸은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서 대신 고문받고 싶다고 하는데 따님은 먹방을 합니다. 이 간극의 불일치, 이 정서의 혼돈, 이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에 대해서 좀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식이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저는 최소한 또 한때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법무장관을 거친 가족인데 저는 최소한 이런 의사의 불일치, 혼돈의 불일치를 좀 줄여줬으면 주는 게 공직자로서의 맞는 처신이 아닌가요?